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지역 첫 번째 공약으로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꼽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생 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아이들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야간 운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1억 1천만 가구가 봤다는 바로 오징어 게임 얘기죠. 네, 이 드라마에 나왔던 달고나 뽑기 게임 역시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의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매출이 무려 700%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와 불공정한 격차 사회,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일확천금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거는 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자, 이제 현실 세계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됐습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북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지사는 줄곧 경기 북부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반환 미군기지 16곳 중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12곳. 나머지 4곳은 첫 삽도 못 든 채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지 한 곳 땅 토지 매입비만 수조 원. 지자체 입장에선 개발의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평당 10만 원 한다면 8천억이 될 거고 100만 원 한다면 8조가 되는 겁니다. 동천시 1년 예산은 5천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 1년 예산 다 넣는다고 해도 땅 구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문제에 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줄곧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공여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 지사. 경기 북부 지역 첫 번째 공약으로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꼽았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경기 북부 발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 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을 비무장지대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 이곳에 생태평화 지구를 조성할 뜻도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관해선 교외선 고양 의정부 구간과 8호선 의정부 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주장했던 경기 분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연천 신병교육대 훈련생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는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9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98명이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6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1명, 동두천 10명, 양주와 연천이 각 5명, 포천이 2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66.4%로 전날보다 0.6%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4.9%로 전날보다 4.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포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가구 공장으로 여성 B씨를 불러 살해하고 하루 뒤 시신을 고모리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 업무를 하는 B씨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포천시의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 발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밤 8시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상가 골목길에서 67살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보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육아는 퇴근 시간을 좌우하기도 하죠. 네, 의정부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어린이집 야간 운영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의정부시 보육과의 김성준 보육지원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정부시청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예, 자, 의정부시가 기본 보육과 연장 교육 외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맞벌이 부부 증가 및 근로 형태 다변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보육이 가능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현재 그 흥선권역 7개소, 호원권역 5개소, 신곡권역 13개소, 송산권역 15개소로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운영에 그치지 않고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관내 영유아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현재 40개소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45개소로 연내에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육료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만큼 주간 대비 비용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란 그 기준 보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야간 연장 보육료를 월 60시간까지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보육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반갑습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야간 연장 보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님께서 평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2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24시까지의 야간 보육을 원하시는 경우 야간 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복지 보육 어린이집 검색 바로가기나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031-828국에 43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보육과 김성준 보육지원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 지역에서 백신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산시의 산업단지 한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 일명 백신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 근처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근로사실증명서 등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나 유학생, 내국인도 접종 가능합니다. 하루 100여 명의 접종이 가능한데 30세 이상은 얀센, 30세 미만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맞게 됩니다. 谢谢3颗哟，你们的态度太好了，就是我们很幸运，在这个地方打针，真的特别方便，感觉。 찾아가는 백신버스 운영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 현재 55%에 불과한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의 자구책입니다. 백신을 맞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건강검진과 사례 관리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그 접종을 꺼려하시거나 관공서를 찾아가서 접종하는 것이 두려우신 체류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좀 가까운 데로 저희가 다가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나가서 맞으시라 하는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첫 시동을 건 백신버스는 10월 말까지 화성과 이천, 안성 등 필요한 시군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조창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맞아 불량 김장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김장 재료나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90개 업체입니다. 수사 내용은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기준 위반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인데요.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지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 특급 누적 거래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달 19일 배달 특급 누적 거래액이 6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특급의 거래액 증가는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공공배달앱이 포함된 점과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배달 특급은 현재 도내 2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57만 명의 회원과 4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회복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66만여 명이며 1인당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체를 제외한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